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통해서 품질 경영 기사를 준비하는 방법과 동영상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우리 품질 경영 기사는 과목이 좀 많습니다. 이 공업통계학이라는 놈이 기본이 됩니다. 여기서 실은 다 파생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공업통계학에서 관리도라는 놈이 나타나게 되고 샘플링 검사가 나타나게 돼요. 실험계획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뢰성 관리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 암기 과목인 품질 경영 개론이 있습니다. 생산 시스템이 나타나게 돼요. 자, 과목이 좀 많죠. 근데 철저하게 공업통계학이라는 놈을 베이스로 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공업통계학에서 다 빠져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도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통계학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험에 어떻게 70, 80%는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보면 돼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보면은 이 수강생들이 빠른 시간에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학생들한테 타임을 늦춰요. 어떻게 늦추느냐? 공업통계학을 갖다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반복을 하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수식으로 전개되는 부분들은 이쪽 지금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를 치는 부분들은 수식 위주의 과목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수식 위주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공식을 갖다가 암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죠. 하지만 응용성에서도 굉장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실제적으로 이해가 먼저입니다.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수식은 자동적으로 머리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어떠한 전공 과목을 갖다가 알아간다는 얘기는 한 번을 보고서는 실제적으로 이해, 정리, 암기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쪽 과목들은 공업통계학을 베이스로 해서 연관성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강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공업통계학의 이러한 현상과 관리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이게 이렇게 응용된 거 아니냐라는 강의를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샘플링 검사에서 나오는 공식은 공업통계학이 이거하고 일치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험계획법 역시 마찬가지고 신뢰성 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과목은 실제적으로 공업통계학에서 나오는 이론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어떻게 말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식으로만 전개되는 시험이라면 쭉 그렇게 어떻게 가면 되는데 얘는 이해 정리가 아니죠. 이건 정리를 하는 거죠. 핵심을 갖다가 요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못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많이 다루는 쪽에서 승부가 결정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실제적으로 CBT 문제은행식이잖아요. 그 얘기는 한 2023년서부터 CBT가 시작이 된 거니까 2022년 마지막 시험서부터요. 그러면 그 전에 한 7년, 8년도 기출문제, 기 많아야 10개년도의 기출문제에서 실제적으로 문제 항목, 우리는 100항목으로 돼 있어요. 출제 기준이. 필기는 100문제입니다. 필기가 100문제. 실기는 13에서 14문제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이 필기 과목이라는 거는 5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통계적 품질 관리가 있어요. 이 통계적 품질 관리는 공업통계학 관리도 샘플링 검사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업통계학이 1차 시험에서는 한 9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고 관리도가 한 5문제, 샘플링 검사가 6문제 정도. 항상 이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약간의 변동은 있는 거죠. 왜? 워낙에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공업통계학 문제로 볼 거야, 관리도로 볼 거야, 샘플링 문제로 볼 거야 라는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문제를 구성을 해서 요 3개를 갖다가 합쳐갖고 통계적 품질 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험계획법에서 20문제가 나와요. 신뢰성 관리에서 20문제가 나옵니다. 품질 경영에서 20문제, 생산 시스템에서 20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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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문제인데 우리 과락이 있습니다. 이 과락은 40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0점이 넘더라도 어떠한 과목에서 8개 이상을 맞지 못하면은 총 점수가 60점이 넘더라도 불합격이 됩니다. 1차에서는.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8개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죠. 각 과목마다. 자, 그런데 이 실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생산 시스템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 1차용입니다. 근데 이 생산 시스템과 품질 경영을 또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어요.
생산 시스템의 문제인데 또 품질 경영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2차 시험에서 기술을 하라고 나오기도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건 2차 시험에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아, 이거는 그럼 완전히 1차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품질 경영도 거의 1차용입니다. 하지만 실기에서 이 품질 경영 개론이 5점에서 크게는 10점까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오는 부분은 거의 어떻게 딱 정해져 있어요. 폭이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공정 능력 지수 같은 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프로세스 캐파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CP. 이 문제를 품질 경영으로 놔서 그렇지 품질 경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관리도 쪽으로 볼 거냐 이것도 어떻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되거든요. 품질 경영에 우리 책에 들어 있으니까 품질 경영에서 나온다 그 얘기지. 그러면 품질 경영은 나오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놈들은 거의 2차에서는 거의 제외되니까 아무리 많아도 10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공업통계학 관리도 샘플링까지 포함을 하는 통계적 품질 관리라는 놈이 60점 이상이 됩니다. 그럼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비록 여기서는 20문제에 해당되지만 실기에서는 비중이 갑자기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을 갖다가 1차 준비 따로 하고 2차 준비 따로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실험계획법이 요게 20점 근처까지 가고 최대한 20점 근처 뭐 넘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신뢰성 관리가 요즘은 늘어서 어떻게 예전에는 10점이지만 한 15점, 17점까지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7점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60점에서 어떻게 조금 좀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를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은 결국은 1차와 2차를 갖다가 거의 어떻게 같이 진행을 시켜 나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시험을 붙기에는 대단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강의 자체를 찍으면서 여지까지 평생의 경험을 갖고 현장 강의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아마 가르친 학생이 한 3만 명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공부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어려워했는지, 어떠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 어떠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됐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 중에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녹였어요. 그러고 현장 강의와 비슷하게 리피팅을 통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 번만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통계학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갖다가 통계량. 정의죠. 자, 이 통계량이라는 놈들은 샘플에서 구한 이 통계량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거는 어떠한 성질, 어떠한 속성으로 정의되고 있는 놈이다. 얘를 모르면은 이 통계량이 갖는 통계량의 분포는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분포라는 놈은 일반적 퍼짐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통계량이 무수히 많이 모였을 때 이러한 통계량은 어떠한 퍼짐 현상을 나타내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그게 분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계량들이 갖는 일반적 성질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통계학에서 나오는 검정과 추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로 넘어가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순서가. 그렇다면 통계량이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됐는데, 의미를 모르는데 그 통계량이 갖는 분포가 이해가 되겠어요? 통계량의 분포를 기본으로 갖다가 어떠한 현상을 갖다가 파악하려고 하는 검정과 추정이 그러면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강의를 택하고 있느냐. 통계량을 정의를 하면서 통계량의 해석을 통해서 자, 슬그머니 통계량의 분포를 슬쩍 잡아 끌어당겨요. 강의의 특징이. 그러면 약간의 분포라는 놈을 맛보고 분포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통계량의 분포에서 검추정이 빠져나가니까 통계량의 분포를 하면서 검정과 추정의 원리를 슬그머니 끌어잡아 당겨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고 다시 검추정으로 들어가면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통계량의 분포에서 전부 다 이론적 배경이 설명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공업통계학이라는 놈은 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빠르게 듣던 어찌 듣든 간에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강의의 순서.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진행을 해야만 이해가 쉬워져요. 그게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그런가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수식 위주의 과목인 통계적 품질 관리, 실험계획법, 신뢰성 관리는 같은 묶음이라고 봐야 돼요. 같은 묶음. 그러면 이거를 공부하는 거는 강의를 통해서, 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봤자 우리 이 수학이라는 자체가 별거 아니에요. 기호를 통해서 어떠한 이론적 전개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근데 기호 공포증들이 있죠. 하지만 자꾸 보면은 기호도 정겨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어려워요라는 소리를 해요.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처음 보는 거니까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전공도 일반적 상식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나는 일반적 상식에서부터 이 전공 이론을 갖다가 전개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정도의 어떻게 수학 실력으로 놓고 자, 그거보다 실력이 더 높은 학생들한테는 참 미안하죠. 하지만 되짚어 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갖는 기본적 상식에서부터 어떻게 우리 품질관리 쪽에 전공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데 아마 강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 실제적으로 이 강의는 누구보다도 쉽게 강의를 한다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나한테 배운 학생들이. 자, 전공에 불문하고 강의를 일정 기간 들어갔고 어떻게 나중에 합격을 못하는 친구들은 뭐 있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되려 어떻게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붙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철저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라는 자부심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 강의를 갖다가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순서를 갖다가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공업통계학을 끝내고 자, 관리도로 들어가고 샘플링 검사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공업통계학이 된 다음에 실험계획법으로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건너뛰지 말고요. 이게 어떠한 이론이 논리가 머릿속에 들어가도 실제적으로 이것이 머릿속에서 시간이 좀 지나야지 다시 재배열이 되고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계획법을 갖다가 이 과목이 끝난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계획법이 이해가 된다면 오히려 이 통계적 품질관리보다도 내가 가르친 학생들 보면 실험계획법의 점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통계적 품질관리 20개 나오는 학생, 20문제를 다 푸는 학생 별로 없어요. 가르친 학생들이 한 3%, 5%? 하지만 실험계획법은 20문제를 다 맞춘 학생들이 어떻게 허다하게 나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신뢰성 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 신뢰성 관리는 폭이 상당히 좀 좁은 과목이에요. 나오는 문제가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실험계획법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놈은 실제적으로 거의 시험 문제가 패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이해가 되면은 신뢰성 관리와 실험계획법은 공부를 할 때는 어렵지만 시험을 볼 때는 점수를 굉장히 많이 딸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오히려 통계적 품질 관리 쪽이 점수가 덜 나오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 관리와 실험계획법은 1차 시험에서 점수 취득의 과목이에요. 또 이게 돼야지 우리 어떻게 어느 정도 기본이 돼서 2차 실기 시험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과목을 갖다가 어떻게 단계를 끌어올리는 강의를 갖다가 진행해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도 분명히 어떻게 저번 강의를 들어야지 이번 강의가 연결이 되는 이러한 식으로 갖다가 흐름식 강의를 갖다가 전개를 시켜요. 왜? 그래야만 학생들이 단기간 동안에 빨리 이놈을 갖다가 습득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품질 경영 기사를 준비하는데 이 과목들이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너무 좀 생소한 과목이기도 해요. 이거를 전공한 학생들조차도 어떻게 좀 생소해요. 그 원인은 공업통계학이 제대로 어떻게 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업통계학 강의는 실제적으로 자 듣고 다시 한번 어떻게 빠른 시간에 다시 또 한 번 더 들어볼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늦은 것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 보면 빠릅니다. 그러면 우리 동영상 강의는 자 이렇게 이론 강의가 돼 있는데 이론 강의 상당히 이해를 하려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론 강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1차 문제풀이가 돼 있는데 이론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를 들어야지 문제풀이가 쉬워지고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60점 이상을 맞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은 그러면 이쪽은 수식 위주의 이해 방법, 이쪽은 핵심 요약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론 강의를 듣고 문제를 갖다가 많이 풀수록 점수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 돼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중복되는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시험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책 자체는 실제적으로 약간 9개년도의 문제를 갖다가 수록을 시키고 있어요. 제 책의 특징이. 왜? 거기서 CBT 문제가 어떻게 다 2022년도에 구성이 된 거니까요.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실제적으로 3% 정도가 없는 문제가 추가돼 갖고 어떻게 이 CBT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CBT 문제가 한 10개, 9개인가 10개가 되는데요. 그중에 랜덤하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들은 실제적으로 이전의 기출문제에 어떻게 다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해야지 이쪽은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고도 아, 이런 문제다라고 점수를 갖다가 어떻게 낼 수가 있는 부분이 돼요. 근데 이 거의 말로 돼 있는 부분은 공부를 하는 방식이 그거를 다 일일이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자, 이거는 이거다라고 어떻게 핵심 키워드를 잡아내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고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많이 리피트를 시키는, 많이 풀어보는 다다익선이 되는 거예요, 이쪽. 그러니까 시험을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힘든 거죠, 그게. 왜? 얘는 그렇게 해왔는데 얘는 또 다른 방법, 두 개의 방법을 다 써야 되니까요. 그러면 수식이 안 나오는 그냥 어떻게 어떠한 법규 같은 거다 그러면 단순 암기식으로 갖다가 나가면 충분하지만은 우리는 수식이 들어가 있는 쪽이 있고 논리가 전개되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라고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공부를 하는 방법은 확실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1차 시험은 일단 합격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점수 관리를 하는데 품질 경영이나 생산 한 15개 정도를 놓고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안정적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거기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1차 시험을 진짜 바보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1차 시험은 각 과목당 30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0문제를 30분 동안에 푸니까 1분 30초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푸는 과목인데 1분 30초면 너무 짧지 않나? 그렇지 않죠. 푸는 과목이라고 푸는 것만 있어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답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들이에요. 거의 어떻게 이제 문제풀이를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거의 계산기를 안 대고도 문제를 푸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해도가 높으면 계산기는 그만큼 어떻게 덜 대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 비중을 맞춰갖고 100점 다 맞는 시험 아니에요. 100점 다 맞는 시험 아닌데 내가 가르친 학생들은 100점을 맞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요상한 버릇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각 과목당 시간을 25분씩 배정을 해서 자, 각 과목당 10개, 12개씩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쉽게 얘기해서 찍고 나와도 합격할 확률은 어떻게 95% 이상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그걸 확률로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렇게 관리가 되고 난 다음에 실기 강의는 실제적으로 다시 또 강좌가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그놈은 실제적으로 자주 나오는 패턴에 의한 강의, 나올 수 있는 유형을 갖다가 같이 강의를 해서 필답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야 되는 거죠. 계산기 두들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1차 시험은 실제적으로 이 필답 시험인 실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필기는 몽땅 다 실기 시험 보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러내는 겁니다. 걸러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60점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는 방법이 이 동영상에서 보면은 이론 과목에서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표시는 해주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와 조금 어떻게 시간이 있다가 다시 어떻게 들어도 되는 이러한 쪽으로 갖다가 영상을 갖다가 구분을 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 개념을 갖다가 쌓아놓고 그것이 공고화되면은 그 꼭대기에다가 올려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죠. 자, 영상 강의의 장점이 바로 그놈이죠. 현장 강의는 어떻게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어떻게 쭉 갈 수밖에 없는데 영상 강의다 보니까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또 요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다음으로 건너뛸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인 것만 먼저 듣고. 자,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적정히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강의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게 돼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을 수 있으면 어떻게 이것처럼 바람직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제한된 시간 내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자, 배속을 빨리 해서 한 번 더 듣고, 그러면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상 강의 장점이죠. 현장 강의는 어떤 게 장점일까요? 강의를 하고 있는 앞에서 딴짓거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상 강의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집중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를 듣는 거 보면은 한 15분 정도 집중이 안 돼. 15분. 그래서 예전에 영상과는 다르게 20분, 30분 정도로 갖다가 어떻게 영상 강의를 갖다가 다 자잘하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30분 정도가 어떻게 좀 뭐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안 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왜? 혼자서 공부하는 과목이 이해가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상 강의를 그렇게 편집을 해 놨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집중력을 갖고 맨 처음에 '이게 뭐야?' 한번 쭉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리피트를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제일 편하고 쉽게 가는 방법일 겁니다. 그러고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고요. 파이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문제를 갖다 풀어보면 맨날 나오는 문제 똑같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알아야지 나오는 문제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런 식으로 갖다가 우리 품질 경영 기사의 시험 과목과 동영상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제적으로 이 정도면은 실기까지 붙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영상을 듣다가 이해가 안 돼요. 혼자서 왜 그렇지라고 끙끙거리지 마세요. 여기에는 분명히 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수강생 누굽니다 라고 문자 남겨두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자 드립니다. 연락 드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는 순간에 어떻게 언제든지 전화를 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해가 안 돼. 그걸 왜 혼자 끙끙거려요? 끙끙거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30분 끙끙거려서 알 거 나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하면은 3분 안 걸립니다. 나한테 전화를 하세요. 문자를 남겨줘요. 그러면 내가 전화를 드릴게. 쉽게 공부를 해야죠. 언제든지 내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요. 평생 동안 내가 가르치지 않은 학생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도 나는 그 전화를 갖다가 거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나는 어떠한 형태의 질문이든지 다 받아줍니다. 그러고 뭐 내가 바깥에 있다가 책이 없어서 못 받아준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전화하면 받아서 어떻게 뭐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은 힘들어서 물어보지만 나는 실체적으로 그러한 질문을 갖다가 평생 아마 수백 번은 들었을 겁니다. 금방 끝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 보세요. 쉽게 갑시다.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전화를 주면 돼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빨리 이해를 시키고 정리를 해 나가는 데는 최고의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맨날 물어보기 뭐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는 부분 체크해 두면 되죠. 강의라는 건 이거거든요. 내 영상 강의를 한다는 얘기는 책이 있잖아요. 책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강의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공 이론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 얘기하는 단어가 달라지거든요. 뭐 전공 강의 별거 있어요. 전공 용어에 대한 일상 용어로의 환원이죠, 뭐. 그러고 어떠한 수식이라는 놈은 어떠한 개념이 있었을 때 그거를 정의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말로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한국말로 할 수도 있는 거를 기호를 사용한 거일 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어려운 것이 아니다 뭐다. 익숙치 않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보면은 익숙해지고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공도 어떻게 상식선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과목이 되는 그 이상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이거에 대한 상담은 언제든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는 순간이라면. 뭐 어떠한 친구들은 뭐 밤 10시, 11시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받습니다. 자, 그러면 책과 영상을 믿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품질 경영 기사 도전을 하면은 짧은 시간에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치밀하게 안 되면 실무 쪽으로 들어가서도 어떻게 연결이 되니까 더 좋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면접 시에도 활용폭이 더 커지기도 하는 거니까. 자, 그거의 상태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떻게 실무상에 나가서 이 분야로 나가서 써먹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김에 좀 치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감사합니다.